립턴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 가능한 차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차를 만드는데,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근데 그 립튼은 지속 가능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생산업자들 사이에서 이게 유산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인헤리턴스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차를 재배한다는 건 농사를 짓는다는 건데, 우리 이때까지 농사를 짓는다는 게, 이때까지의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비료 막 때려붓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그 생산성을 두세 배로 올리고, 그 다음에 땅의 지력을 다 소진시킨 다음에 결국은 땅은 쓸데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일반적인 이때까지 농업 방식이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안 거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요. 농사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농사꾼들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꾼들한테. 그거는 이제, 야, 이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빨리 주워서 땔감으로 쓰지 마라, 제발. 열매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열매를 빨리 주워가지고 소들한테 주지 마라. 그냥 냅둬라. 그게 땅이 썩어야 된다, 그게. 그래야지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더 지을 수가 있는 거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돈을 더 주죠. 엄청나게 많은 임금을 줍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임금을 인상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살충제도 뿌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천적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다 가르쳐줘서, 그래서 농사를 짓게 만들었더니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더 좋은 품질의 차들이 더 많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한 건 사실이죠. 교육비에다가, 그 다음에 임금 인상에다가.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많이 상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건 진짜 서스테이너블한 거다. 왜냐하면 이 땅은 드디어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생겼다는 거야. 이때까지의 땅은 농사지면 끝인데 그냥 몇 해 농사 짓고 버리고 딴 데 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이 농사 질 수 있는 땅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땅을 만들어준 겁니다. 립턴에서. 만들어주고, 물론 처음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임금과 교육비가 들었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이익을 올렸고, 거기다가 이제는 전체 세계 차의 생산량에서도 거의 독보적으로 올라갔을 정도니까,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다 상사가 남았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중요한 거는, 그죠? 우리 소비자들이, 이거는 지속 가능한 농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이구나. 이거는 윤리적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사주는 것이 크게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는 거고요. 레베카 앤더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망하는 겁니다. 그 인류의 역사, 11,000년의 역사가 고작 200년 된 자본주의 때문에 이게 망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다가 근데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제 양식입니다. 생산 양식이고요. 자본주의와는 별도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책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퐁피두라는 대통령이 뭘 한 사람이냐면 중산층을 정의한 사람입니다. 중산층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이렇게 강령처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퍼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퐁피두 문화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퐁피두를 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산층의 정의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에서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은행에 돈은 한, 얼마더라? 4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그 다음에 차는 중형급 이상의, 요런 게 중산층의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퐁피두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산층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 것.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요리법을 알고 있을 것.
나만이 만들 수 있다는 요리법이 있을 것.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 공분을 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게 중산층의 정의가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EU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문학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야, 너 그 공부해서 뭐 할래? 넌 그 대학 졸업하면 뭐 하는데?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 가장 학생들한테 많이 나오는 대답이 돈 많이 벌 거예요 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이랍니다. 건강.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고요, 두 번째가 만족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구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 사회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코. 이건 인간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돈은 뭐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경제학 시간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이 돈이라는 거는 사용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다. 돈이라는 거는 교환 가치밖에 없는 거다. 돈은 뭐에 쓰겠어요, 돈이라는 거를요. 덮고 자겠습니까, 돈을요? 그 돈을 어디다 써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라는 건데,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거죠. 우리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라면 이익과 목적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저는 이런 사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중산층의 가치도 이런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가치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아마 정말 신자유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는,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장 팽배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일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나 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책 마지막 부분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영문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에세이스트자, 시인이기도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서로가 했던 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조용히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간 이후마저도 그 노래를 마음에 묻어둔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레베카 앤더슨은 조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라.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라. 근데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건 인생의 목적이 되기에는 너무 하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거고요. 그죠? 내가 죽을 때, 레베카 앤더슨이 또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나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죽을 때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가지고 진짜 좀 고민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